서울 용산행 KTX 열차가 4년 만에 다시 김제역에 정차했습니다. 16일부터 운행을 재개한 첫 열차를 기념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은 역사를 찾았습니다. 고창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부주의로 인한 불이 났습니다. 15일 오후 2시 반쯤 고창군 대산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난 불은 두 동 가운데 한 동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남원시가 한 장의 카드로 지역 관광지와 숙박, 체험 등을 할인받을 수 있는 이른바 남원 투어 패스를 운영합니다. 전북 투어 패스와 연계한 남원 춘향 사랑권은 광안루 등 유료 관광시설 7곳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정읍지역 특산품인 정읍배가 베트남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정읍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정읍배 상차식을 열고 베트남 시장 진출을 축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용산행 KTX 열차가 4년 만에 다시 김제역에 정차했습니다. 운행을 재개한 첫 열차를 기념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은 역사를 찾았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16일 오전 7시 10분 김제역입니다. 서울 용산발 KTX 열차가 서서히 여간으로 들어섭니다. 고속주행을 위한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 운행을 멈췄던 KTX가 4년 만에 다시 정차한 겁니다. 이번 KTX 김제역 정차는 시민의 힘으로 이룩한 결실이며 오늘을 계기로 김제가 전북 서부권의 교통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선 KTX는 상행과 하행 각각 2번씩 하루 4번 정차합니다. 서울 용산에서 서대전, 목포 구간 노선으로 김제에서 용산까지는 대략 2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용요금은 32,200원으로 운임과 저속철 논란이 뒤따르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익산역에서 KTX를 타야 하는 교통 약자의 불편이 해결되는 등 전북 서부권 50만 명의 교통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다시 한번 힘을 결집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승객의 수가 많아져야. 오랜 수건이 이뤄진 김제에서는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정차를 기념했습니다. 빠른 열차가 이제 김제역에 쓴다는 게 참 편리하고 좋고 그렇죠. 김제시와 정치권은 우선 이용객 편의를 위해 역 주변에 대규모 주차장을 마련하고 KTX 열차 증편 등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고창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부주의로 인한 불이 났습니다. 15일 오후 2시 반쯤 고창군 대산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난 불은 두 동 가운데 한 동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농장주 A씨가 쓰레기를 태우고 식사를 하러 간 사이 비닐하우스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한 장의 카드로 지역 관광지와 숙박, 체험 등을 할인받을 수 있는 이른바 남원 투어 패스를 운영합니다. 전북 투어 패스와 연계한 남원 투어 패스, 남원 춘향 사랑권은 광안루 등 유료 관광시설 7곳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가맹점으로 등록된 지역 내 맛집과 숙박, 체험 등에서 특별 할인이 적용됩니다. 남원 투어 패스는 전북 투어 패스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 남원시 관광안내소 등을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한 장의 카드로 남원의 다양한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남원 춘향 사랑권을 사용해서 새로운 즐거움과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특산품인 정읍배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합니다. 정읍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정읍배 상차식을 열고 베트남 시장 진출을 축하했습니다. 이번에 수출하게 될 배는 약 16톤으로 3,400만 원어치에 해당합니다. 정읍시는 해외 판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월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등 대형 매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지역 복지정책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고령화와 빈곤,
도농 복지 기반 불균형 해소 등 3개 부분에서 우수 지역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수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4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지역 복지정책 평가는 해마다 주민과 행정이 협력해 지역의 사회보장을 높인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제28회 임실군 소충 사선 문화상 대상 수상자로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광복회 자문위원장이 선정됐습니다. 임실군 사선문화재전위원회는 최근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에 이어 특별상에 고 이양근 전 전북대 병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또 모범 공직에는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를, 특별 공로상에는 가요계의 큰별인 국민가수 남진 씨를 선정했습니다. 소충 사선문화상은 항일투쟁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순절한 충의 열사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사선녀의 아름다운 전설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34년 전에 사선문화재로 돌아가서 금년부터는 2019년 나라사랑 고향사랑 사선문화재로 명칭을 걸고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정읍시가 오는 21일 책축제 달빛 소풍을 주제로 한 도서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책축제는 정읍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문화광자 수강생들이 시민의 문화 향유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참여합니다. 축제 프로그램으로는 참여형 뮤지컬 공룡아빠와 풍선 공연이 이어지고 진중권 작가의 내가 추천하는 책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과 북 콘서트도 펼쳐집니다. 제36회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24일부터 나흘 동안 전라북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항복, 양장, 나전칠기 등 42개 직종에서 지역별 예선을 통과한 419명이 참가합니다. 시범 종목으로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제과제빵 과정과 바리스타 과정이 신설됐습니다.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기능 향상과 사회 및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과학영농시설 건립 예산으로 국비 4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과학영농시설은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형 개방적 공간으로서 과학영농기술 보급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영농시설에는 연구실험 분석실과 스마트팜 교육장, 농산물 가공실, 정보화 교육장 등이 들어섭니다. 과학영농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0년 6월에 착공해 2022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정읍시가 2019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은 전국 시도군을 대상으로 2018년도 식중독 저감과 식중독 원인 식품 규명 항목에 대해 정부 합동평가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정읍시는 식중독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 등을 이어왔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정읍시는 포상과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국립합창단의 영화음악 여행이 펼쳐집니다. 17일 저녁 7시 반에 열리는 공연은 국립합창단원 100명과 뮤직허 팝스 오케스트라단의 협연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와 애니메이션, 뮤지컬 음악 등 다양한 곡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공연 예매는 고창 문화의 전당 홈페이지와 현장 예매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가 가족센터 건립에 나섭니다. 전라북도는 모두 3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읍과 김제, 고창과 부안 등 8개 시군의 센터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가족센터에는 가족 소통 공간, 놀이 소통 공간, 돌봄 공간 등이 들어서고 지역 특색에 맞는 작은 도서관 등도 포함될 계획입니다. 이번에 들어설 가족센터는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고창군이 그동안 장애인 전용 버스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에 대형 버스를 전달했습니다. 고창군이 전달한 45인승 특장 버스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가 매립됐습니다. 고창군 장애인복지관은 그동안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승합차를 임대해 이동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가 종자생명 산업특구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김제시는 급여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은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김제시의 주민등록을 유지한 만 18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김제시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김제시 기술보급과로 2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김제시는 앞서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7,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읍시가 오늘 17일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진행합니다.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입니다. 접종은 정읍시 위탁의료기관 7군데를 포함해 전국에 있는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정읍시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가 이른바 시민의 장 수상자 3명을 선정했습니다. 제25회 김제시 시민의 장은 문화장의 김선유 김제문화원장이, 효율장의 박윤신 씨가, 체육장의 서성인 전 김제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수상했습니다. 김제시는 앞서 24일 동안 후보자를 접수한 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했습니다. 시상은 27일 열리는 김제지편선 축제 개막식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역 내 과수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용지면의 한 과수 농가를 방문해 낙과 죽기 봉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피해 복구 지원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은 앞으로도 조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점차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에는 17도로 선선하게 시작해서 낮에는 29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이렇게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쾌청한 하늘 속에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늦더위의 기세도 꺾일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면서 조업하기에 적합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밀어놨던 빨래나 세차를 하셔도 좋겠고요. 산책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부터는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가을색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그만큼 아침 저녁 공기는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인 만큼 감기 걸릴 확률 높아집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He whispers songs into my window in words that nobody knows. There's pretty girls on every corner, they watch him as he's walking home, saying, does he know? Will you ever know? You're beautiful, every little piece, love. Don't you know you're really gonna be someone?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